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약물의 기원에 대해서 조사한 의학사 3조 송우영, 이근우, 유영석, 김나연, 김민경, 박희연 조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알려드리자면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서론, 그 후에 본론, 고찰, 결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약물이 필요했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의학과 약물이 생겨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시인들의 생활 습관을 고찰하고 약식 동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식물, 동물, 광물약의 기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농경 생활로 인한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약물의 발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서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탄생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외상은 항상 존재해 왔는데요. 저희는 이에 따라서 먼저 약물이 어떤 상황에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응해서 의학과 약물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시인들이 약물을 어떻게 찾아냈는지에 궁금증을 느끼고 약식 동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대 사람들이 농경을 시작하며 시작된 생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약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것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약물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이유를 알아보고 난 뒤에 약식 동원에 대한 내용과 농업의 시작과 약물의 연관성, 그리고 식물약, 동물약, 광물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원시시대 사람들이 생기고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인류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숙주가 없다고 볼 수 있어 감염병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석기 시대의 변화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났고요. 인구 증가와 새로운 생활 환경이 겹쳐져서 전염병 전파가 심해지게 되었고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흔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살게 된 환경적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의 증가가 병의 전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염병이 인간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고 병을 고치기 위한 약물의 필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생산력이 극히 제한되어 인간이 생존을 의지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들도 모두 자연계가 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약식 동원에 따라 사람들은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의학적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유행으로 이렇게 약식 동원을 알고 약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집단 사회를 구성하면서 미신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무당, 무의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무의가 출현하면서 샤먼을 중심으로 샤머니즘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샤머니즘과 무의는 질병에 대해 미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면서 초기 의학을 구축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식물약, 동물약, 광물약 이 세 가지로 약을 분류하고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약입니다. 식물약은 약 중에서 기원이 식물의 잎이나 뿌리, 줄기, 과실, 종자 등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식물약은 인류가 가장 먼저 발견한 약물의 형태로 그 이유는 인간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대부분이며 그리고 그 식물을 맛보면서 그게 약이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아직 그 시절에는 자연계에 대한 무지가 있었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선 가리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유독한 식물을 잘못 먹어서 구토, 설사, 혼미 등의 중독 반응을 보이거나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먹고 원래 있던 병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기에 식물약이 발달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식물이 유해하고 어떤 식물이 유익한지에 대해 변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식물약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시대 사람들이 외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외치 혹은 외취라고도 부릅니다. 외치나 외취법은 약을 일정한 수법이나 기구 등을 배합하여 몸 겉면, 구규 등에 넣거나 바르거나 찜질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식물약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시시대 사람들은 독성이 강한 식물약을 사냥에 응용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곳이라는 여러 해살이 풀은 맹독성을 가지는데 이는 아이누족이 곰 사냥의 화살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독이 가능한 독을 화살에 묻혀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물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약은 동물을 이용하여 혹은 그대로 혹은 건조하거나 가공하여 이용하는 약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식물약 다음으로 치료 효과를 인식하고 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가 시족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각종 수렵 및 어로 활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는 인류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육류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동물들로 동물의 지방, 혈액, 골수 등을 추출하여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였고 이러한 치료 경험이 누적되어 동물의 치료 작용을 인식하고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어로 활동으로 물고기로 만든 약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산해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물약은 천연 물질의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원시시대에 사용한 광물약은 신농본초경이나 본초경 집주 등에 나와 있습니다. 고찰 부분입니다. 저희가 토론하면서 나온 질문 첫 번째는 전염병 이외에 원시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영양실조나 사냥 중에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사냥에 관련된 내용이 사냥시 식물약에서 추출한 해독 가능한 독을 묻혀 사용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토론해본 결과 동북아 지역에서는 주로 바곳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신농본초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곳의 독성분은 가수분해 되면 무독화하기 때문에 이 독으로 사냥한 고기를 먹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북아 지역 말고도 남미에서도 쿠라레라는 독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독을 섭취해도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먹었을 때 유해한 식물들도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상을 치료할 때 사용했던 식물약에도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토론 중에서 나온 의견은 그 식물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 아니면 염증 반응을 일으켰다. 피부 괴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파악해 보았습니다. 토론의 막바지에는 광물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광물약은 중독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전 원시시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광물약의 중독성을 제거하려고 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토론한 결과 사람들은 복용량에 제한을 둔다던가 장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성 약을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인사멸 달인 물을 마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약물의 기원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알고자 했던 내용은 약물이 필요했던 상황과 의학과 약물이 생겨난 배경, 약식 동원, 식물약, 동물약, 광물약의 기원, 농경생활로 인한 변화에 따른 약물의 발생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고 전염병 유행 이후에 여러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점진적으로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약식 동원의 개념이나 의학적 지식을 축적해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원시세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무당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세 가지 약을 다시 정리하자면 식물약은 인류가 가장 먼저 발견한 약물의 형태였고요.
동물약은 동물의 지방, 혈액, 골수 등을 이용한 약이고 광물약은 체관과 체련의 수행함에 따라 접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찰에서는 전염병 이외의 원시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한 토론, 외상을 치료할 때 사용했던 식물약의 부작용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병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통해 얻은 음식을 섭취하며 병이 낫는 현상을 경험하고 관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약물의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이 약물의 기원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참고 무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각자 이제 저희 약물의 기원에 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약물의 기원에 대해서 조사한 점을 보면서 그 식물약에서 그 식물의 독성을 활용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으며 그때에도 사람들이 독성을 활용하여 사람에는 무해하고 동물에게 유해한 독이 가진 화살 촉을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하면서 구석기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숙주가 부족해서 그런 환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구석기 시대보다는 정착 생활로 인해 신석기 시대부터 전염병이 있다는 게 가장 흥미로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약, 동물약, 광물약들을 조사하면서 이 약들의 기원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약물의 기원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연구하면은 앞으로 한의학에서 약물에 대해서 발전이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먼저 이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 약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기원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과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약물을 발견했고 사용하였을까라는 그런 되게 근원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된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네, 저는 그 옛날에도 그 식물약 같은 거를 복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그 나름의 체계를 통해서 구분을 해내고 그거를 최대한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식물약, 동물약, 곡물약 자체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약식 동원에 대해서는 좀 아는 바가 없고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 조별 과제를 하면서 또 조사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발표 내용을 보면서 약식 동원에 대한 신빙성도 좀 있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질문의 답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네.